또 왔습니다. 지난주에서 지난주에 왔던 각설이 이번 주에도 왔습니다. 자, 먼저 그 광고 하나 보시고 올게요. 여러분, 100년 된 산삼 드셔보셨나요? 지금부터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바로 건강식품계 에르메스라 불리는데요. 30년 산삼 연구의 진심, 프리미엄 건강식품 브랜드 백진삼입니다. 백진삼은 귀하고도 신비로운 100년 된 산삼의 DNA를 99% 복제해 현대기술로 재현해낸 브랜드입니다. 백진삼 섬기력은 한마디로 활력이 필요할 때 미친 회복. 여러분, 딱 7일만 드셔보세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7일 이내 효과 없을 시 100% 환불까지 가능합니다. 직접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진삼 한번 드셔보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좀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우리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선수 해가지고 국대 대표 선수들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 네이션스 리그라고 들어보셨죠? 네, 국가대항전인데 유럽과 북중미에서 이제 UEFA 네이션스 리그가 있고요. 또 콘카카프 네이션스 리그가 있어요. 이거는 유로 대회나 북중미 골드컵하고는 다른 대회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유로와 유로 사이 시즌에 열리고요. 또 골드컵과 골드컵 열리는 그 사이에 끼어서 열리는 대회예요. 어떻게 보면 대회가 이제 창설된 의도가 있어요. 유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잉글랜드, 포르투갈 이런 누구나 인정하는 강력한 팀들, 우승 후보들 있죠. 그 밑에 레벨에 크로아티아를 비롯해서 세르비아, 스위스 이런 중위권 팀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위권 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하위권에 산마리노,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이런 팀들이 있죠. 유럽과 북중미에서 이 대회를 만들었는데 이 하위권 팀들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대회를 A매치를 치를 수 있도록 배려하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대회가 이 네이션스 리그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마리노나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이런 팀들은 그 전에는 A매치 기간 때마다 상대를 못 구해서 매우 힘들어했어요. 유일하게 좋은 팀들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딱 두 개. 유로 예선전과 월드컵 예선전 뿐이에요. 월드컵 예선전 포맷을 잘 아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상위팀, 하위팀 상관없이 다 넣어서 이렇게 치르는 예선전이 있고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팀을 나눠서 아래부터 1차 리그, 2차 리그 통과해서 이제 2차 예선이나 3차 예선, 4차 예선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더 강팀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예선전의 형태가 있어요. 전자. 모든 팀들이 다 한꺼번에 섞여서 하는 경우는 유럽이 그렇죠. 또 남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는 그전 2022년 이전 월드컵 때까지는 이게 1차 리그를 거치고 1차 리그에서 한번 걸은 다음에 이제 나머지 팀이 최종 예선을 치렀는데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는 다 넣어서 예선을 치러요. 그리고 북중미와 아시아는 강팀들은 각 대륙의 강팀들이 1차 예선을 안 치르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번 예선전에 2차 예선부터 들어갔어요. 1차 예선에 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이런 팀들 좀 걸러내고 2차 예선부터 하는 거죠. 유럽은요. 자, 여러분들 월드컵 예선 유럽의 강팀들이 많은 건 맞는데 월드컵 예선 치를 때 한번 보세요. 이 월드컵 예선 성적표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유럽 팀들, 월드컵 본선 진출 팀들은 보면은 승률도 높고 골 득실이 어마어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산마리노나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이런 팀 만나보세요. 독일이나 스페인은 10대0, 8대0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두 경기를 6대0, 10대0, 8대0 이렇게 나버리면 골 득실이 거기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승점 자판기. 유럽에는 승점 자판기, 강팀도 많지만 승점 자판기도 많아요. 또 유로 예선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두 경기 예선전을 뺀 나머지 A매치 기간에는 누가 솔직히 안도라, 산마리노, 리히텐슈타인하고 웬만한 팀 우리나라가 산마리노나 리히텐슈타인하고 평가전 하고 싶겠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런 유럽팀하고 평가전 하고 싶겠어요? 아니거든요. 아프리카에 알제리,
이집트,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강팀들이 리텐슈타인, 산마리노랑 경기하고 싶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그 중하위권 팀들의 어떤 좀 경쟁력 향상 그리고 상대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이션스 리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UEFA에 현재 55개 팀이 있습니다. 그럼 그 5개 팀을 A, B, C, D 4개의 디비전으로 나눠요. 거기서 또 조를 나눠서 리그 형태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디비전별 꼴찌팀과 1위 팀이 또 이제 그 안에서 그 유럽 클럽 시스템처럼 승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승강의 묘미,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디비전별에서 승률이 제일 좋은 팀은 유로 또는 월드컵의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또 주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유로파는 그 경기를 치름으로써 그냥 일반적인 평가전보다는 유에파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그 유에파에서는 돈을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의도로 만든 거예요. 콘카카프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 네이션스 리그와 그 어떤 만든 동기라든가, 북중미는 이제 41개 팀을 디비전 3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틀은 팀 수는 다르지만 유에파나 콘카카프나 형태는 비슷해요. 네, 승강제가 있고. 자, 그럼 한번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과연 이 네이션스 리그가, 그러니까 자 유에파나 콘카카프에 돈을 벌어주는 건 맞아요. 유에파나 콘카카프의 하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팀들의 어떤 실력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은 있어요. 그러나 과연 장점만 있을까? 한번 요번부터 한번 좀 분석을 해볼게요. 먼저 네이션스 리그 역대 우승팀을 한번 볼게요. 한번 그래프 보실까요? 왼쪽이 그 유럽, 오른쪽이 북중미예요. 각각 3번씩 챔피언전을 치렀는데,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이 우승을 했고, 네덜란드, 스페인, 크로아티아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콘카카프에서는 미국이 3번 다 우승했고요. 멕시코가 준우승 2번, 캐나다가 1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뭘 느끼시나요? 그냥 맨 그 팀이 그 팀이에요. 결승 올라가는 팀들 보세요. 진짜 이 뻔하거든요. 자, 유로 1992년에 어디가 우승했는지 아시죠? 신데렐라 팀, 기적의 팀, 덴마크가 우승을 했어요. 그때 덴마크가 원래는 그 예선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 덴마크가 속해 있던 조 1위 팀이었던 유고슬라비아, 그때는 세르비아가 아니었어요. 유고슬라비아예요. 그 분해되기 전, 연방 해체되기 전이니까. 유고슬라비아가 무패로 압도적인 전적으로 1위를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대회를 앞두고 유고슬라비아가 내전이 벌어져 세르비아가 인종청소라는 그런 어떤 만행을 저지르면서 출전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덴마크 선수들은 5월 말쯤에 그 따뜻한 지중해를 가서 바닷가에서 선수들이 막 가족 동반해가지고 일광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유에파에서 너네 참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진짜 덴마크가 선전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는데 덴마크가 우승을 했죠. 그리고 2004년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스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프랑스도 꺾고 체코도 꺾고 포르투갈까지 꺾으면서 우승을 했죠. 뭐냐면 유로 대회나 콘카카프 골드컵은, 또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안컵도 마찬가지고 단기 토너먼트, 물론 조별리그는 있지만 이제 8강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이루어지잖아요. 단기 토너먼트 메이저 대회는 늘 이변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우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이변이 일어나는 거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재미있어 해요. 그런데 네이션스 리그는요, 여러분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우승팀 뻔하고요. 그 8개월, 9개월간 장기간에 걸쳐서 치른 레이스다 보니까 이변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어져요, 대회가. 적어도 자 보세요. 우리가 크게 축구 대회를 클럽 레벨의 축구 대회가 있고 국가대표 레벨이 있잖아요. 유럽 축구의 리그전은 유럽인들의 생활이다. 국가대표 메이저 토너먼트는 유럽 축구 팬들의 축제다. 다르죠? 의미가 달라요. 일상생활과 축제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대표 경기는 이렇게 단기 토너먼트로 집중력 있게 인기가 좋은데 축 늘어져요. 일단 이 대회를 치름으로써 선수들의 부상 확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이게 좀 격이, 분명히 네이션스 리그는 유로 대회나 골드컵보다 이 레벨이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죠.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표팀 감독이나 선수들이 별로 그냥 오케이 뭐 그냥 단순 평가전보다는 조금 위지만 나머지 메이저 토너먼트에 비해서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대회를. 이게
A매치도 아니고 메이저 토너먼트도 아닌데 그 중간에 있는데 애매하단 말이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이 네이션스리그가. 네이션스리그 생긴 이후로 선수들의 특히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주전급 선수들의 부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흔히 말하는 계륵 같은 존재, 계륵 같은 존재. 버릴 수도 없고 너무 중요하게 해서 뭐 주전을 다 때려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파 평점도 있으니까 피파 랭킹 평점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신경도 써야 되고 그런데 우승해봤자 뭐 상금은 조금 받지만 무슨 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회가. 이 대회를 과연 해야 되느냐. 지금 선수들이 말이 많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클롭 감독이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UEFA 네이션스 리그는 가장 쓸모없는 대회라고 하는 직격탄을 날렸어요. 펩 과르디올라 네이션스 리그가 과연 존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의문을 표시했고요. 전 미국 대표팀 감독도 자 미국은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독식해서 우승 혼자 3번 했는데 이 대회가 이렇게 계속 기대해야 되는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유독 유럽에서만 유럽 네이션스 리그 또 북중미 네이션스 리그 이들만 그야말로 계륵 같은데 무시할 수도 없고 전력을 다해서 뛰기도 좀 그렇고 선수 부상은 나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대회예요. 네이션스 리그가. 피파 회장이 한때 2년 전인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월드컵을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걸 검토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죠. 특히 그 유럽 빅리그 클럽 팀들이 입에 거품 물고 반대를 했죠.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시자고요. 유럽에서 만약에 네이션스 리그를 없애버리면 월드컵 2년에 한 번 개최할 수 있어요. 네이션스 리그 하는 기간에 월드컵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경우는 이런 게 가능해요. 홀수 연도에는 대륙별 선수권 되니까 코파 아메리카, 유로, 뭐 북중미 골드컵, 아시안컵, 네이션스컵 이런 홀수 연도에는 요 대회를 치르고 본선을 짝수 해에는 월드컵 본선을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선과 본선 사이 기간에 그 해당 대회 예선을 치르고 이게 돌아가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다 이제 그 남미 예선의 시스템을 바꿔야죠. 남미 예선은 10개 팀이 풀리그로 팀당 18개씩 치는데 그건 불가능해지고 그럼 이제 예전에 남미 예선이 1994년 이제는 조를 나눴어요. A조, B조. 그래서 뭐 A조 시드 아르헨티나, B조 시드 브라질 넣고 5개씩 해서 팀당 8경기씩 하면 예선전을 치는데 무리가 없죠. 사실은 인판티노 회장도 그걸 원해서 한번 툭 던져본 거였어요. 발은 툭 던져봤는데 잉글랜드,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이 리그 감독들 선수들이 난리가 났었죠. 만약에 그 피파에서 그거를 진행을 한다면 일단은 네이션스 리그는 무조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드려보는 거예요. 월드컵을 2년씩 개최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처럼 4년씩 하고 네이션스 리그도 존속하는 게 나을까요? 한번 여러분 댓글로 한번 줘보세요. 저는 아마 월드컵을 개최하는 게 좋다고 답하시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네이션스 리그가 빅리그의 주전급 선수들은 경기 수가 뭐 거의 50몇 경기 어마어마하게 1년에 많이 뛰거든요. 보세요. 리그 38경기 있죠. 챔피언스 리그 또는 유로파 리그 있죠. 그 다음에 각국의 FA컵 있죠. 리그컵 있죠. 그 다음에 국대 가서 또 뛰죠. 한 시즌에 경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국 쪽의 선수는 네이션스 리그도 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아마 올 거예요. 단지 하나 UEFA와 콘카카프에서 그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입장료 수입, 그 다음에 뭐 TV 중계권료, 그 다음에 스폰서 비용, 그거를 유지함으로써 돈은 많이 벌어요. 돈을 버니까 그걸 하겠죠. 근데 과연 선수들한테는 그게 과연 인정을 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 감독들한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이션스 리그 경기 보세요. 경기력도 뭐 저는 유로 예선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경기력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강팀들의 주전 선수들이 다 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네이션스 리그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대륙 간 교류가 아예 없어졌다. 여러분들 그 피파 A매치 대회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타이틀이 걸린 대회의 예선전을 치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평가전 프렌들리 매치를 치르죠. A매치 기간에 유럽이나 북중미는 자기네 네이션스 리그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대륙팀끼리만 경기를 해요. 그러면은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이 대륙의 국가들은 유럽이나 북중미 팀들 상대할 수가 없어요. 브라질 같은 팀이 또 아르헨티나 같은 팀이
유럽의 톱 클래스 팀과 경기를 할 수 있는 건 이제 딱 월드컵 본선뿐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대륙 간의 교류가 없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물론 유럽이 이제 세계 축구를 선도하는 최고의 축구에서는 세계 최고의 대륙인 거 맞고요. 유럽 빅5 리그를 포함해서 많은 선수들이 그러면서 이제 축구의 전체적인 발전 또 돈벌이 다 주축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서로 다른 대륙끼리 경기를 하는 걸 보고 싶어요. 4년에 한 번 있는 월드컵 외에는 볼 기회가 사라졌어요. 브라질 같은 경우도요. 금년 3월 달인가 스페인, 잉글랜드 평가전 치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유로 대회를 앞두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유럽 팀들 스페인과 잉글랜드가 요청을 해서 치러지게 된 건데 평가전으로 3년 만에 치는 거죠. 그 전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유럽 팀을 상대했지만 평가전으로 치면은 거의 3년 만인가 4년 만에 경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은 유럽 팀은 그게 좋을까요? 유럽 팀도 유럽 팀끼리만 경기를 한다? 남미 팀하고 경기를 거의 안 하고서 월드컵 본선 어떤 전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 입장, 전 축구 팬의 입장에서 다른 대륙 간의 경기를 못 보게 된 게 제일 아쉬워요. 그게. 저도 맨 처음에 네이션스리그 창립한다고 그랬을 때 굳이 저걸 왜 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축구 팬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경기를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브라질하고 프랑스도 경기를 하고 뭐 아르헨티나랑 영국도 경기를 하고 이게 평가전에서도 좀 그런 경기가 많이 나왔어야 되죠. 네이션스 리그 출범하기 전까지는 A매치의 평가전은 거의 타대륙하고 많이 경기를 했어요. 아프리카와 유럽팀, 북중미와 유럽팀 막 약간 우리나라도 뭐 유럽의 최강팀은 아니도 한 중상위권 팀들 많이 초청을 했잖아요. 싹 없어졌어요. 싹.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축구가 국가대표 레벨의 경기가 획일화되고 단순해지고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유럽과 북중미에서 계속해서 네이션스 리그는 치러지고 있고요. 만약에 감독이나 선수들이 없애자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피파 컨페더레이션스 컵이라는 대회 아시죠? 각 대륙별 우승팀들이 모여서 8팀이 모여서 토너먼트 치는 대회가 있었죠.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날리시마로 대체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대회가 원래는 1980년대까지는 유로 대회와 코파 아메리카 우승팀이 그냥 맞대결을 한 경기를 치르다가 1992년 사우디에서 대륙별 우승팀 4개 팀이 모여서 경기를 치른 게 시초가 돼가지고 2017년까지 25년 정도 그쵸 대회가 열렸었어요. 2018년부터 그 대회가 없어졌죠. 컴패드컵. 그때 컴패드컵에 사실은 뭐 브라질이나 서독과 독일 같은 팀은 사실은 뭐 1.5군 내보낸 적도 많아요. 도대체 이 대회를 왜 해야 되느냐. 그냥 분명히 타이틀이 걸린 대회였어요. 그런데 친선전에 임하듯이 그냥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륙별 선수권 대회만큼의 어떤 집중도 그다음에 노력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 물론 대회에 참가했으니까 우승을 해야 되고 상금도 있으니까 했지만은 뭐 그렇게 뭐 그 팀들이 죽을 둥살둥 정말 이거 무조건 우승해야 돼 이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뭐 선수들도 자꾸 컴플레인을 하고 강팀의 감독들은 1.5군이나 2군 내세워서 새로운 선수 발굴하는 시험 무대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아이가 없어버리자 해서 없어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이션스 리그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없겠죠. UEFA에서 이걸 얼마나 많이 당기는데 이거 없애려면 피파에서 그만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네이션스 리그를 하느니 없애버리고 월드컵을 2년에 한 번씩 열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5대 리그 선수들이나 감독은 싫어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네이션스 리그 돌아가는 그 일정을 보면요. 그 대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면은 월드컵 2년에 한 번 열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네이션스 리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수들의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졌고 가장 중요한 거 대륙별 교류가 끊어졌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축구 팬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선수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선수들의 부상 유무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우리와 같은 축구 팬의 입장에서는 국가대항전의 교류가 완전히 끊어졌다. 월드컵 아니면 타대륙과의 교류는 없다. 아르헨티나와 프랑스가 월드컵이 아니라 그냥 A매치에서 경기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브라질과 스페인이 한번 붙는 거 보고 싶은 팬들이 많아요.
없어졌잖아요. 뭐 멕시코와 뭐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와 잉글랜드가 붙는 경기 보고 싶잖아요. 없어졌어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 네이션스 리그가 뭐 없어지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 이러한 문제들이 자꾸 노출이 되고 선수들 부상이 심해지고 이거 그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혹시 모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이션스 리그는 없어져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좀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럽과 북중미에서 좀 계륵 같은, 버릴 수도 없고 취하기도 그렇고 좀 아주 애매한 대회, 그러면서 선수들과 감독들의 불평불만이 늘어나면서 입만 튀어나오게 하는 대회, 네이션스 리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